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청 신축을 위해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실무 책임자들이 대부분 부서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수 따로, 업무 따로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강원도 청사 신축 사업. 청사 신축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다녀왔던 미국 연수 계획서입니다. 연수를 다녀온 지 2개월 만에 단장을 맡았던 기획조정실장이 인사 이동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청사 관리 담당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연수 참여자들은 청사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도청 직원은 7명. 이 가운데 연수단을 총괄했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로 복귀했고 홍보를 맡았던 비서실 소속 직원은 올해 2월 사직했습니다. 청사 관리팀에 있던 직원은 승진되면서 청사 건립과는 무관한 부서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예산과 직원 2명은 청사 신축 재정 계획을 위해 함께 다녀왔다지만 이런 논리라면 모든 해외 연수에 예산과 직원이 가야 합니다. 결국 지금 청사 건립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은 2명뿐입니다. 강원도는 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고 후임자가 업무를 진행하면 되고 내부 기준에 적합한 인사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이동이 예견된 시기에 해외 연수를 추진하면서 업무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연수에 대한 심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국외 출장 심사위원은 모두 도청 내부 국장과 과장들로 구성돼 있고 심사도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연수뿐만 아니라 지난해 강원도 국외 출장 407건 모두 심사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이뤄지면서 전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민간위원들을 규정을 넣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정 액수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심의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더욱더 엄격해야 해야. 지난해 한 해 동안 강원도가 국외 출장으로 지출한 예산만 2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해외 연수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수 따로 업무 따로식의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사건 관련 운영자들이 검거되면서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번방처럼 조직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랄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살 A군은 채팅앱에서 만난 11살 소녀를 협박해 소녀의 나체 동영상을 받아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괴한들을 보내겠다고 신변을 위협했습니다. 19살 B군도 채팅에서 알게 된 14살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넘겨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살 C군 등 고교 남학생 3명은 지난해 C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17살 D양을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1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근도가 높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소비나 공유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피해 성착취물을 올리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게임이나 오락거리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 즉 N번방과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잇따르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삼척시가 수소 자동차를 도입해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이달 말에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 자동차 석 대를 도입해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간 보급에 앞서 관용차를 먼저 구입한 겁니다. 일단은 뭐 소음도 적고 그리고 또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아주 안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민간에 수소 자동차 16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충전소가 없어 보급하지 못한 것까지 2년치 물량입니다. 차량 구입 가격은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이 가운데 4,250만 원을 보조합니다. 첫째로 이제 수소차 보급을 하고 충전소 건설 그리고 생산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서의 그런 기반 구축에 이렇게 아마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이달 말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3억 원을 들여 5분동에 짓고 있습니다. 수소를 가득 충전하면 600km를 주행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는 데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단점은 삼척을 벗어나면 도내에 충전소가 아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충전소도 25곳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310기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관건입니다. 삼척시가 교동에 설치하려던 수소버스 충전소의 경우 안전을 염려하는 민원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100일이 넘도록 코로나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는 영웅들, 바로 의료진들인데요. 특히 그 최전선에는 의사 못지않게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강원대학교 병원 국가지정음압병동. 지난 1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100일 하고도 일주일째. 그간 병상이 비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건 간호사들. 비상 상황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3교대로 나눠 2시간마다 음압병동에 들어갑니다. 4개월째 반복하다 보니 방호복을 입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밀폐된 옷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목이 말라도 물도 못 먹고 막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몸도 평소보다 많이 무뎌지고. 이 와중에도 간호사 6명 등 의료진들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직접 자원해 4주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갑자기 350명의 확진자분들을 진료보기 위해서 이제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인력이나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그걸 많이 이제 힘들어했었고. 혹시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간호사들은 퇴근을 해도 혼자 방 안에서 머무르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거의 있고 그냥 집에 가면 아마 간호사들은 거의 다 잠자고 밥 먹고 또 시간 되면 출근하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힘겹게 병마와 싸우던 환자들이 퇴원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지만 최근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금 힘이 빠집니다. 저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많이 허무하기도 하고. 국제 간호사의 날, 자신들을 위한 날에도 격려 행사조차 열지 못하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싸움을 멈추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시민분들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같이 공존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강원도 원어민 보조교사가 늘었지만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서울 이태원에 방문한 강원도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 봉사 장학생 전수조사 결과 61명이 이태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검사 결과가 나온 6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문제가 된 클럽 방문자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원어민 보조교사는 14일 동안 재택근무하고 이들과 접촉한 해당 학교 교직원은 출근을, 긴급 돌봄교실은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어민 강사가 등록된 학원에도 이태원 방문 여부를 전수조사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같이 이태원 방문이 확인된 원어민 강사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해당 원어민 강사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 동안 재택근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95개 외국어 학원에 183명의 원어민 강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같은 택시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 택시와 달리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생활 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산업노조 원주시 지부는 개인 택시 기사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1인당 40만 원씩 지원받았지만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생활 안정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원 근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동해시와 삼척시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안정 자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사회보험기관이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을 교류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에서는 사회보험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한전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500kV 초고압 송전 선로의 주변 지역 보상과 지원을 명문화한 법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돼 기존 765kV와 345kV 외에 500kV 송전선로 주변 지역도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0kV 송전선로 신설이 추진되는 동해안 수도권 지역과 북당진 고덕 지역에 92억 원의 지원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달째 카지노 영업장을 휴장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올해 1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가 공시한 1분기 영업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36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7%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67억여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561억여 원으로 모두 적자 전환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2분기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 강원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대 로스쿨은 응시자 79명 가운데 26명만이 합격해 32.9%의 합격률에 그쳤습니다. 1위인 서울대 로스쿨과의 합격률 격차는 47.9%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변호사 시험의 전국 평균 합격률인 53.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할 강원도 권역별 종합계획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강원연구원에서 내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될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차 보고회를 열고 도민 8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원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웰리스 도시공동체, 동북아 일일 생활권 중심을 3대 목표로 춘천과 원주를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권역별 발전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바이오 메디컬 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어제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와 면역 항체 분야 기업들과 함께 바이오 메디컬 혁신파크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바이오 기업 두 곳은 조성 초기에 기업 연구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홍천군은 국비사업 유치와 혁신파크 이주기업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